다음 달 2일부터 9대 부산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행감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제안하고 시의회가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부산에서 이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26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51명 발생했습니다. 감소세였던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늘어나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해운대 LCT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흰 지팡이의 날을 아십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이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흰 지팡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 이 흰 지팡이의 날로 삼고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6일 부산에서는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강서 실내체육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현장입니다. 부산의 시각장애인 등 900여 명은 함께 흰지팡이 헌장을 낭독하고 시각장애인의 삶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소리에서 소리를 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노래 경연대회도 열려 실내체육관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오늘은 제43회 부산광역시 우리 18,000여 명의 회원들의 흰지팡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오늘 날입니다. 행사로 임해서 자존감을 또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날 LG헬로비전 부산방송도 시각장애인 권리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지난 2016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후원금 전달을 비롯해 AI 스피커와 코로나19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방송 시청을 위해서 TV 음성 안내 이어드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6년부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의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함께하는 지역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하루뿐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는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26일 0시 기준으로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51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누적 감염자는 150만 2,6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4명으로 연령대는 10대부터 80대까지이며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0%입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1,874명입니다. 26일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해운대 LCT 랜드마크 동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해운대 LCT 계단 오르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 LCT 정상에 오르며 소방관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화합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소방공무원 670명이 참여했으며 충북 청주 동부소방서 윤바울 소방교가 23분 48초를 기록해 방화복 분야 1위를 수상했습니다. 한편 해운대 LCT 랜드마크 동은 1층에서 101층까지 계단 2,372개로 20kg에 달하는 화재 진압 장비를 착용할 경우 정상까지 11분 이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부산시가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 등입니다. 시는 현장 단속에서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 5천여 대, 체납액은 277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합니다. 지난 25일 밤 대구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입주 점포 중 40%가 타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던 점포들이 있어서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걱정이 컸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농산물 시장은 스프링클러 등 현대화된 소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최근에 자체 화재 점검까지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썼지만 농산물 시장 절반 가까이가 타버리는 일을 막지는 못한 건데요.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열기구와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의 전선이나 전원 플러그에 손상은 없는지, 먼지가 쌓여있진 않은지, 또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 주위에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있다면 멀리 두시고 또 사용 뒤에는 꼭 코드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와 시산하 공공기관 교육청 등을 상대로 9대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감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제안했는데요. 네,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주요 의제 내용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오늘 이제 부산 시민연대는 그 5개 분야, 시민안전, 도시개발,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 언론, 문화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총 11개 의제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녹조 문제로 인한 낙동강 살리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리 2호기 수면 연장과 고준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저지, 그리고 이제 55보급창 토양 오염 정화, 그리고 이제 옛 한국 유리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황용선 유원지 개발 철회, 그리고 이제 또한 부산형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따른 대응 대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 이제 위한 동백전 예산 확대, 그리고 이제 불경 특별연합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이제 신규 대규모 공연 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 주체, 그리고 부산 FC 빅벙크 소송 취하 등에 대한 총 11개 의제를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예. 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해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저희들 시민운동단체 연대가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체에서 보는 주요 현황과 이슈들을 갖고 이제 저희들이 좀 토론회를 개최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각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는 좀 다른 단체들에 대한 공유와 인식을 높여내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좀 필요했었고, 특히 이제 각계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의제가 현황이라든가 향후 대안 문제까지, 대안까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의제별로 좀 더 심도 깊은 심층적인 좀 논의를 위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들이 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8대와 달리 9대 부산시 의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시의회 견제 수위가 주목되는데 이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9대 시의회 8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정당의 어떤 행정부 수장을 감시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관심사죠. 실질적으로 시의회 주된 어떤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해 한 해의 어떤 부산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과 사업을 이제
그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의회가 좀 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더 많이 높여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 뭐 감싸주는 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사회에서 볼 때 또 시민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행정부에 대한 부산시의회가 좀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들을 좀 높여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들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으로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을 해서 정책이라든가 의지를 더 많이 개발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이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 많이 좀 높여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는 것일 텐데요. 9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쟁률은 지난해 8.2대 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지원자 중 최고령자는 58세 여성입니다. 시교육청은 공립과 공립, 사립중학교에서 총 474명을 모집합니다. 10월 31일부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부산 지역 모든 유치원의 2023학년도 유아 모집이 시작됩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산 지역 모든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은 2017년부터 2019년 출생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 일반 모집, 추가 모집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순량 부산시교육청 유초등 교육과장은 부산 지역 유치원 유아 모집은 공정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 최종 평가를 통과하면서 항만철도 원도심 통합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예타 통과 결정으로 충장대로 지하차도와 좌천 고가교 개량 등 국비 3,043억 원 확보의 길이 열려 항만철도 원도심의 통합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결정적인 청신호가 켜져 세계박람회와 해상도시까지 통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한 라오스 명예행사 정정복입니다. 2030 엑스포는 우리 부산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2030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여 세계 속의 부산, 대한민국 속의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라오스 명예영사로서 반드시 우리 부산이 2030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30 유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화이팅! 부산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엑스포는 부산 북항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어 부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4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